안녕하세요. 주식 트레이너 조트입니다. 오늘 장 마감 시황과 그리고 각종 종목 뉴스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컨텐츠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지난밤은 미국 대통령 날 때문에 휴장이었고 한국은 그래도 코스피와 코스닥이 조금씩 올라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458포인트, 0.16% 정도 올랐고 코스닥은 793포인트, 0.57% 정도 올랐습니다. 수급을 보자면 코스피는 개인, 외국인이 각각 335억, 205억 정도 매수를 했고 기관은 939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 477억 정도 매수를 했고 외국인 기관이 각각 105억, 296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시가총액을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LG엔솔, SK하이닉스 다들 별로였네요. 바이오로직스도 별로였고 LG화학 3%, 특징적으로 보면 포스코케미칼, SK이노 2%, 고려아연 5%, 두산 에너빌리티 3%, 현대중공업 3%, 롯데케미칼이 오늘 많이 뛰었네요. 7%, 베리츠 3%. 기본적으로 외국인 나오고 기관이 오늘 장을 이끄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마 전체적인 지수보다는 개인 장세로 좀 많이 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가총액을 등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 등락으로 보면은 롯데케미칼, 고려아연, 현대중공업, 두산LBT, LG화학, 포스코케미칼, NC소프트 쭉 보니까 현재 화학, 그리고 2차전지, 게임, 그리고 중공업, 재련, 화학이 두 개나 들어있네요. 아마 저기 중국이 2주 뒤면은 양회를 하거든요. 그 양회 때 중국 완화 정책을 펴가지고 그 철강주하고 화학주 애들이 좀 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수출 비중 1위가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간 지 오래됐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1위가 현재 중국인데, 중국에는 주로 화학 제품이 많이 수출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화학주들이 오늘 조금 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중국에서 게임주들도 많이 풀어주고 있기 때문에 요 NC소프트 이런 애들도 좀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오늘 외인 기관 순매수 종목 한번 볼게요. 우선 외국인이 오늘 순매수한 종목입니다. 에코프로비엠, LNF, HLB. HLB에는 지금 물적 분할 때문에 떴거든요. 원래 물적 분할을 하면 그 주가에 안 좋기 때문에 마이너스인데 얘들은 주주들이 오히려 물적 분할을 하라고 했어요. 뭐 바이오 회사인데 왜 선박주를 들고 있냐. 그래서 선박주를 물적 분할하면서 그 공매도 세력들이 있는데 이 공매도 세력들 물적 분할하면은 그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고 해서 공매도 세력들이 돈을 다 갚아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어저께 주가가 뛰었고 오늘도 아침엔 잠깐 뛴 걸 봤는데 지금은 끝나는 건 거의 보합으로 끝났네요. 그래서 얘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고 현대중공업, LG전자 수급으로 보면 지금 금량이 있네. 금량, 헬바스 AI 요즘 AI 좀 많이 뜨죠. LG건설 오늘 건설주들이 좀 많이 뜨더라고요. 그리고 대한유화 이것도 아마 중국 양회 때문에 뜬 것 같습니다. 해방은 오늘 좀 내렸네요. 요즘 좀 많이 뜨고 있었는데 그리고 역시 화학주 롯데케미칼 그리고 LX 세미콘 반도체죠. 코덱스 2차전지 뭐 이것만 봐도 되겠네요. 오늘 2차전지가 떴다. 대조전자재료 떴고 오늘 건설, 화학 그리고 항상 요즘 그 핫한 2차전지 얘들이 오늘 외국인들이 얘들만 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기관으로 한번 볼게요. 얘들 기관도 NC소프트 샀고, LNF 샀고, 롯데케미칼, 현대제철, 뭐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똑같네요. 건설, 화학, 2차전지.
그 중에서 2차 전지를 제일 많이 샀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특별한 게 얘는 SME들은 SM 많이 떨어졌네요. 13만원까지 갔다가 얘는 하이브가 12만원에 공개 매수를 했는데 12만원 이상으로는 이제 공개 매수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주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요 SM이 오늘 리포터가 좀 많이 나왔어요. 대부분 리포터에 지금 목표 매수가를 12만 5천원에서 13만원 정도 잡았단 말이에요. 지금 요 주가가 비슷하다 보니까 이제는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독특했던 게 ACC 얘도 약간 화학주 쪽으로 가고 넥슨 게임즈 아마 중국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첨보 2차전지 전액 솔루스 2차전지 위메이드는 요즘 그 코인 때문에 조금 난리죠. 이것도 지금 조금 조심해야 돼요. 효성화학 위메이드 SBS 얘는 지금 그 트러스톤인가? 이제 그쪽이 지금 그거잖아요. 강성펀드. 강성펀드가 이제 다음에는 SBS 쪽을 노린다. 해가지고 이 SBS 자체는 뭐 별다른 게 없는데 그런 강성펀드가 노리면 이제 주식이 뜬다라는 요즘 그게 약간 유행이라서 조금 뜬 것 같습니다. 그리고 IS 동서. 얘는 어저께 좀 많이 떴어요. 얘는 뭐 IS 동서가 건설주인데 뭐 갑자기 전기차 배터리 쪽으로 뭘 한다 이래가지고 많이 뜬 것 같고 GS 건설 오늘 저기 시멘트하고 레미콘도 좀 많이 떴거든요. 그러니까 건설주도 많이 떴네요. 그러니까 지금 시가총액에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LG 엔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애들이 없잖아요. 이 뜻은 지금 얘들이 개별 장세로 돌면서 순환매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순환매 일어난 것들을 보면 이제 순환매 다 일어나면 이제 원래 메인 주식이 다시 한번 뜨거나 아니면 마지막 휘날레로 종가를 치고 내려올 가능성이 크죠. 여기서 아까 제가 보니까 독특한 게 뜬금없이 요 금량이 있는데 요 금량이 제가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2차 전지 때문에 떴단 말이에요, 지금. 2차 전지 때문에 떴는데 얘가 제가 알기로 아직 매출은 없어요, 여기에. 매출은 없는데 지금 주가는 한 15배 이상 뛰었거든요. 그리고 전환사채나 이런 게 있던 걸로 저번에 얼핏 봤는데 이거는 한번 제가 기업 분석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우선 요 방송 혹시나 보시고 계시는 분들 중에 갖고 있으면 현재 기준으로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 내가 주식을 들고 있다면 가능한 플러스가 나면은 매도를 하고 내가 주식이 없다면 그냥 이 주식은 쳐다도 보지 말고 기다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 제가 조만간에 기업 분석 해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한번 코스피를 보시면 이거를 조금 확대해서 지금 여기서 박스권으로 갇혀 있는데 이게 지금 241선입니다. 단기 이평선이고 여기서 터치하고 있다가 여기서 지금 갇혀 있는데 우선 여기서 저항 라인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장기 이평선에서 또 저항 라인이 생기고 지금 여기서 보기에는 조금 올라가기 힘든데 맞고 내려갈라 하면 밑에서 맞고 올라오고 내려갈라 하면 올라가고 아주 애매한 장세예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매크로적인 관점보다는 개인 종목으로 개인 테마성으로 지금 도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이제 순환매로 계속 돌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얘들이 이걸 뚫고 이렇게 한 번 더 지지해져갖고 올라가든 그런 장세가 되든 아니면 이러다가 또 부러지겠죠. 얘가 만약에 뚫고 올라간다면 요 라인 있죠.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요렇게 내려와서 지지해주고
한 번 더 올라가야지 그래도 상승세인 겁니다. 올라갔을 때 한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대략 한 9%에서 10% 정도 위까지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면은 한 2200선 정도 뚫려 있습니다. 현재 주가로 봐서는 뭐 요 위나 요 밑에나 요 갭은 비슷비슷하네요. 단지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약간 위험하다 싶은 건 한국은 지금 많이 내려와가지고 얼마 못 올라가서 이러고 있고 그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올랐다가 많이 내려왔다가 지금 한 이 정도까지는 올라왔어요 다들. 그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전고가 뚫고 신고가고 그렇다 보니까 얘들은 이제 더 이상 올라갈 기미가 없어서 얘들이 이렇게 내려오면 저희는 많이 올라가지 않았지만 얘들도 따라 내려가지 않을까 그런 걱정 때문에 제가 자꾸 여기서 올라갈 확률보다 내려갈 확률이 더 크다. 그러니까 현재 갖고 있는 종목 중에 플러스가 나면은 웬만하면 수익을 챙기시고 현금을 챙기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인가? 에코프로비엠하고 LNF 이렇게 그 종목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생각보다 얘네들이 많이 올랐어요. LNF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말한 종목에 벌써 비슷하게 왔더라고요. 보면 차트로 네, 요게 LNF 차트인데 대충 제가 요 라인에서 24만원 그리고 한 25만원 라인에서 매도를 하는 게 낫겠다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벌써 오늘 여기 보시면 한 방에 25만원 딱 터치했잖아요. 터치하고 위에 피리침해서 내려왔는데 이종 오늘 8% 올랐으니까 오늘 시초가는 마이너스였어요. 마이너스 0.8인가? 부터 시작해가지고 에코프로가 먼저 치고 올라가더니 얘들이 치고 올라갔어요. 지금 거래량도 상당하고 보시면 요 정도 힘이면 오늘 미국 다우나 나스닥이 별 문제가 없지 않는 한 내일 이 정도 26만원에서 정말 힘세면 내일이 아니더라도 요 전고가까지는 올라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올라가는 갭이 지금 여기입니다. 올라가는 갭이 여기나 이 정도면 내려가는 갭은 얘는 이 정도예요. 아까 코스피하고 달라요. 코스피는 여기서 내려가는 거나 올라가는 거나 반반이었는데 얘는 지금 코스피보다 강한 종목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가봤자 이 정도고 내려가면 그 갭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조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요런 많이 오른 종목들은 차익 실현을 하고 이제 조금 견뎌보자. 그리고 덜 오른 종목들은 지금 개별 장세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내 거 수익 보고 나오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LNF 봤으니까 에코프로도 한번 볼게요. 야, 얘는 신고가라서 얘는 뭐 딱히 말할 게 없어요. 신고가인데. 자, 봅시다. 얘가 지금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오늘 종가까지 본 차트인데 너무 크나? 좀 줄일까? 이 정도만 줄여도 자 얘가 여기가 종고가입니다. 한 15만원 정도. 근데 얘가 뚫고 2월 7일 날 땅 뚫더니 거래량 터져주고 지금 신고가잖아요. 신고가는 조금 얘기가 달라요. 아까 그 LNF하고 얘기가 좀 다릅니다. 신고가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 매물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한번 올라가면은 쉽게 빠바방 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를 들고 있다, 내가 신고가다 하면 이거는 뭐 제가 딱히 드릴 말씀 없는데 그냥 매도 포인트 하나 말씀해주면 그 시장가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식을 보고 있는데 아침 9시부터 3시 반까지 보고 있는데 평소보다 거래량이 늘어난다. 그런데 얘가 오늘 힘이 없다. 그러면 그냥 매도 치고 나오는 게 좋아요. 근데 뭐 지지부진하다 하는데 매도량이 없다 하면 그건 좀 견뎌볼 만합니다. 웬만하면 이럴 때는 한 50% 정도는 수익으로 챙겨가고 나머지 50%는
보유를 해가면서 이런 거래량이나 아니면 수급, 외국인, 기관 이런 애들 보가면서 최대한 이 50%로 수익을 많이 먹고 나오는 걸 목표를 해야죠. 그리고 이런 애들은 좀 큰 주식이기 때문에 5일선 부러지는 것보단 11선 정도까지 부러지는 거는 한번 견뎌볼 수 있어요. 5일선 부러졌다고 해서 단번에 내려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는 조금 견뎌볼 만하다. 얘는 지금 신고가다. 자, 그럼 에코프로 BM도 볼게요. 이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좋겠네요. 제가 이거 얼마 전에 제가 꺼놓은 게 있네요. 이거 얼마 전에 제가 이거 리뷰 컨텐츠 올려드리면서 14만원 여기에 14만원 여기에 1차 매도 15만 6천원 정도의 2차 매도를 걸었거든요. 지금 이거 종고가 뜨고 올라갔으니까 지금 16만 1,700원입니다. 자, 얘는 그러면 상황이 얘가 더 올라갈라 하면 요 차트 패턴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걸 뚫었잖아요. 뚫고 빠바방 올라갈 수도 있지만 뚫고 보통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지지를 해주는 차트 모양이 나오고 또 수급도 받쳐준다. 그리고 거래량도 많이 안 터졌다. 하면은 이렇게 견디다가 차츰 더 상승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는 지금 다 신고가라서 이런 모양새가 나와줘야 앞으로 더 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장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50%는 수익을 챙기고 나머지 50%는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특징주로 아까 뭐였지? GS건설이 있었나? 오늘 얘 많이 뜨더라고요. 오랜만에. 얘 월봉 차트거든요. 얘는 지금 보시면 요 지금 바닥 끼고 있죠. 바닥까지. 얘는 그냥 저평가인 겁니다. 저평가. 주식이 지금 여기에 있는데 요 지금 바닥 지지 라인까지 있잖아요. 근데 물론 얘들은 그걸 생각해야 돼요. 부동산하고 아무래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물론 요즘에는 국내 부동산이 안 좋아서 얘들이 해외로 많이 나갔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나와바리가 부동산이다 보니까 국내 쪽이다 보니까 이 국내 쪽을 조금 부동산 쪽을 유심히 보셔야 돼요. 하지만 그렇다 해도 너무 저평가다. 이런 애들은 조금만 좋은 뉴스가 나오면 빵빵 뜹니다. 저도 요 정도까지 한 50% 정도? 욕심내면 한 100% 정도까지 먹을 수 있어요. 얘가 오늘 뜬 거는 아마 기대감 때문에 뜬 건데 그냥 기대감은 중국 양화 정책 때문에 오늘 건설주하고 시멘트, 레미콘주가 다 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철강주도 조금 떴고요. 요즘 포스코 이건 영어로 쳐야 돼서 포스코가 그래도 대형주인데도 요즘 엄청 많이 올랐어요.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요만큼 올랐습니다. 거의 그 지지 라인, 그 저항 라인까지 이만큼 올랐고 보시면 거래량이 대량으로 터졌어요. 이렇게 되면 얘가 여기서 더 올라가려면 여기서 거래량 동반해가지고 얘도 마찬가지로 뚫고 올라가서 여기서 지지해주고 올라가줘야 됩니다. 얘는 지금 요즘에 테마주로 철강 쪽이 좋아서 올라가고 플러스 2차 전지, 소재주 그것 때문에 요 플러스에서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요 포스코를 단기적으로 좋게 보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좋은 이유가 있죠. 포스코야 요즘 2차 전지가 제일 크고 그래서 포스코가 좋은데 이 포스코 안 좋아하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얘 한번 물리면 끝이 없거든요. 자 보세요. 이거 연봉이거든요. 크게 보기 위해서 얘는 2007년도에 76만 5천원 하던 게 쭉쭉쭉 내려와갖고 2015년도까지 내려와갖고 지금 몇 년입니까? 한 8년을 내리고 있었어요. 8년을. 그래서 여기서 지지하고 올라가지고 이게 코로나 때
또 한번 빠져주고 지지하고 올라가잖아요. 자, 간단하게 봐서 너무나 지루하게 길게 내려왔고, 지금은 이러한 걸 그 저항선들 다 깼습니다. 지금 얘가 다 깨고 옆으로 행보를 하면서 그래도 조금씩 저점을 높여가 주는 부분입니다. 물론 실적도 괜찮고 뭐 다른 것도 다 괜찮은데 그 새로운 업종 2차 전지라는 게 뜨기 때문에 현재 지금은 포스코이라면 철로 생각하거든요. 철은 우리가 펄을 많이 안 줘요. 왜냐면 철은 뭐 그렇게 앞으로 고부가가치라는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우리가 펄을 많이 안 줘서 이 주식이 쌀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점점 이름도 바꾸면서 2차 전지로 변모를 하고 있어서 또 지금 얘가 리사이클링까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2차 전지로 완벽하게 다 변모가 되면은 주식이 우상향으로 꾸준히 얘가 8년을 이렇게 내리 꽂은 것처럼 꾸준히 올라갈 겁니다. 꾸준히. 뭐 얘가 올라가면 적어도 못해도 이 선까지는 올라가겠죠. 한 50만원 선. 못해도 뭐 많이 올라가면 한 60만원 선 가겠고. 그럼 얘들은 어떻게 매매를 하느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싸게 사야 돼요. 무조건. 자, 내가 돈이 있다. 근데 조금 장기로 나 이 돈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고 장기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 그냥 뭐 나라가 어떻고 신문이 어떻고 경제가 침체되고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요. 이러한 앞으로 장기적으로 괜찮다 하는 종목들은 요 그전 그 지지선 그전 저가들 라인 있잖아요. 이쯤 와서 그냥 대충 보면 한 20만원 선입니다. 20만원 선까지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얘가 20만원 정도 터치했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사둬요. 그리고 기다렸다가 얘가 오르디 내리디 기다립니다. 왜? 장기 투자로 보니까 그런 장기 투자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20만원에서 여기서 20만원 사가지고 한 40만원대 파는 겁니다. 그러면 2배입니다. 이게 좀 가장 안정적으로 약간 돈 버는 패턴이에요. 돈 버는 거. 이렇게 안정적으로 돈 벌 수 있는 게 몇 개 있거든요. 그런데 몇 가지가 수반이 돼야 돼요. 뭐 영업 적자가 나는 건 절대 안 되고 꾸준히 캐시카우 현금이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시가총액이 적어도 그 100위 이상 안에 들어야 되고 게다가 얘가 업종이 앞으로 유망한 업종으로 끼고 뭐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뭐 포스코는 그게 다 해당되니까 만약에 포스코에 내가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은 현재 주가는 애매합니다. 현재 주가는 조금 뭐 비싸다고 할 수도 없고 싸다고 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최고예요. 그러면 내가 비싸게는 못 팔더라도 적어도 싸게는 사야 되거든요. 싸게 사는 건 할 수 있어요. 내가 마음에 드는 금액 정해놓고 그 금액 오면 그냥 무조건 사세요. 이 금액 부러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적어놓은 금액이 조금 싸다고 싶으면 이러한 우량 주식들은 무조건 시간이 지나면 회복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싸다 싶을 때 분할 매수 그러니까 한 방에 100% 사지 말고 뭐 30%, 30%, 40%, 40%, 30%, 30% 이런 식으로 해서 요 평균 단가 맞춰 놓으면 충분히 2배 정도는 먹을 수 있습니다. 언제 2배냐 그건 나도 모르죠. 대충 요런 무거운 주식은 그래도 요 무거운 주식 한 4년은 봐야 돼요. 조금 가벼운 주식들은 뭐 한 1년 만에 갈 수도 있고요. 요즘 포스코가 좀 그래도 이제 여기 장기 하락을 탈피하고 위로 올라갈 모양새가 보이기 때문에 혹시나 조금 젊으신들 말고 그래도 나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이걸 안정적으로 투자하시는 분 그리고 이 노후 자금으로 절대 잃으면 안 되시는 분들은 이런 포스코 정도를 노려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요 34만원 지금 요 34만원은 조금 어중간한 금액이니까 적어도 26만원 한 22만원 정도 오면은 분할로 매수를 하십시오. 괜찮을 겁니다. 얘가 암만 내려가봤자 한 16만원까지 내려가겠어요. 그러니까 이때 30%, 이때 30%, 이때 40% 사면 한 대충 평균가 이때 되겠죠. 22만원. 그럼 40만원대 판다. 그냥 넉넉 잡고 40만원에 판다.
얘가 근데 2차 전지 때문에 올라간다 이러면 이거는 충분히 깨고 올라갈 겁니다. 근데 간단하게 그냥 안정적으로 간다면 이 두 배만 먹어도 충분히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면 편하게 내가 매일 주식 안 봐도 되고 뉴스 안 봐도 되고 뭐 남의 말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렇게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종목. 저도 이거 좀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이걸 산다면은 이거 한 22만원 정도 한 50% 사고 더 밑으로 내면 오늘 매수해서 50% 사서 맞춰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때 안 팔고요. 왜냐하면 이때 갔다가 맞고 내려올 가능성도 있지만 얘 지금 보니까 그 전기차 소재 리사이클링부터 시작해갖고 뜨면은 확 뜰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으면은 못해도 50만원 그리고 60만원은 넉넉하게 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철강 쪽으로도 얘가 지금 괜찮아요. 지금 세계 철강 협회 회장이 전 세계 회장이 지금 포스코 회장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탄소 줄이자고 난린데 요 전 세계에서 탄소를 제일 많이 생산하는 게 철강입니다. 그래서 이 철강 쪽에서 탄소를 어떻게든 줄여야 돼요. 아니면 세금을 엄청나게 맞기 때문에. 그런데 이 철강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이 네덜란드 쪽하고 한국이 있는데 일본도 있고요. 그런데 좀 유일하게 지금 두각되는 게 포스코입니다. 왜냐하면 포스코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전부 철강회사 CEO들 다 모여라. 그래서 한번 우리 포럼을 해보자. 철강을 줄일 수 있는 거. 포스코 우리 기술 공개할게. 철강 줄일 수 있는 거. 야 너희도 공개해. 너희도 공개해. 자신 있으면 공개해서 괜찮은 걸로 가자. 하고 저번에 포럼을 했어요. 그래갖고 딱히 결론은 지어진 거 없지만 그래도 무난하게 잘 끝났고 그리고 이것도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거기 때문에 지금 봐서 철강에서는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머니가 나오고 그리고 2차 전지로 이 주식을 끌어당기는 모습을 아마 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스코 한 20만원대에서 추천을 드립니다. 괜히 지금 에코프로나 저기 LNF나 뭐 포스코 케미칼이나 요런 엄청 많이 오른 주식 말고요. 그런 주식 말고 지금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는 주식을 해야지 내 돈을 안 잃고 그 복리로 계속 내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 에코프로나 이런 거 했는데 지금 당장은 벌 수 있지만 한번 물려서 깨지면 돈 많이 깨지거든요. 내 돈 원금으로 10% 버는 것보다 내 돈 원금에서 10% 깎이는 게 퍼센테이지로 더 많아요. 그래서 가능한 원금 지키면서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저는 낫다고 봅니다. 이거 오늘 포스코 원래 하려고 한 게 아닌데 하다 보니 포스코가 됐네요. 그리고 또 뭐 했었지? 아, 세로닉스 아까. 요 세로닉스가 오늘 컨텐츠는 제가 저번 주 금요일인가 찍었는데 뭐 편집하고 또 주말에 뭐 일이 있어갖고 바로 못 올리고 아마 어젠가 오늘인가 올렸어요. LNF를. 요 LNF가 요 세로닉스가 그 LNF 대주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많이 떴어요. 보시면 2200원에서 37,000원까지 떴거든요. 자, 요 세로닉스가 LNF 대주주기 때문에 지금 LNF가 뜨면서 얘들도 여기 2020년도 2200원에서 수직 상승해서 37,350원까지 15배 넘게 떴습니다. 그리고 한 15,000원까지 반 정도 50% 내려와서 찍고 지금 다시 올라갔어요. 요 세오닉스 보면 지금 재무제표가 뭐고 그렇게 좋은 회사가 아닙니다. 단지 LNF 최대 주주라 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간 건데 이거 수급으로 간 거거든요. 요 주식은 차라리 LNF를 하면 했지 요 세로닉스 주식은 웬만하면 안 사는 게 좋아요. 이런 주식은 어떨 때 사느냐? 세로닉스가 LNF 대주주입니다. 근데 그런데도 주가가 이렇게 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면 돼요. 왜? 언젠가 이렇게 뜰 수 있어요. 얘가 좋아서 뜨는 게 아니고 이렇게 수급이 물리기 때문에 뜰 수 있는데 지금 이미 이렇게 뜬 거는 지 힘으로 뜬 게 아니라서
언젠가는 부서집니다. 이거 보면, 야, 그래도 2,200원에서 37,000원이면 야, 15배가 넘는데 이걸 어떻게 안 먹냐. 할 수 있죠. 요 37,000원에서 15,000원도 가는 주식이에요. 그럼 50%, 그러니까 내 돈 1억 있으면 5천만원, 5천만원도 아니고 4천만원 되는 겁니다. 내 돈 1억 있으면 6천만원 날라가고. 그런데 얘가 일시적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50% 정도 뿌려졌으니까 반등을 할 거고, 그리고 그 LNF 때문에 떴는데 LNF가 지금 좋으니까 수급으로 뜬 거예요. 수급으로 그냥 뜬 건데, 그러면 얘가 다시 안 내려올 것 같아요. 37,000원 갔던 게 15,000원? 15,000원도 비싸요. 얘는 이 15,000원에서 반 정도는 적어도 내려와야 돼요. 그럼 7,500원. 7,500원이면 대충 이 정도겠죠? 7,500원쯤 되면 한 번 더 이런 반등 기미가 있을 거고, 얘는 시간 지나면 그냥 5,000원까지 내려와요. 지 원래 몸값대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은 뭐 살고 있으면 지금 샀는데 빨간색이면 좋은데, 내가 지금 이게 뜨다 보니까, 그리고 거래량 터져주고 양봉이고 누가 봐도 기술적 분석 차트로 보고 또 공부를 해본 사람이면 누가 봐도 지금 차트 예쁘거든요. 좋아요. 딱 물리기 좋은 차트예요. 딱 물리기 좋은 차트. 세력들이 온나 해가지고 오케이 사자 털자 이라고 딱 나가기 좋은 차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식은, 그러니까 세로닉스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런 세로닉스처럼 이렇게 자기가 아닌 외적인 걸로 뜬 거는 내려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웬만하면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쳐다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재무제표입니다. 일단 애널리스트에서 컨센서스도 안 올렸어요. 컨센서스도 할 수가 없다는 주식이죠. 그리고 그래도 4월달에 퇴출될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그래도 회사가 꾸준히 매출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꾸준히 올려주고, 뭐 2021년도 마이너스 6억 정도야.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얘가 지금 요 5,000원 하던 주식이 37,000원까지 갔으면 요 재무제표에서 데이터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5,000원에서 37,000원까지 간 주식인데 갑자기 그 한 10배 이상, 10배가 아니고 5, 7, 35, 7배 이상 뜬 종목인데 요 수치적으로 나와줘야죠. 하지만 수치는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은 단타, 그러니까 단타 트레이딩 하는 분들이 하는 거예요.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저도 요거는 손 안 대요. 제가 이런 거 손댈 때는 최고쯤에서 반 부러졌을 때 정도? 잠시 먹고 나오는 거? 제가 해도, 제가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는 다 못 먹어요. 제가 한다 하더라도 한 이 정도에서 이 정도에서 털고 나오겠죠. 안정적으로. 무서우니까. 하지만 반 정도 때쯤이면 들어가 볼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지금은 이미 많이 떴으니까. 그리고 이 회사 자체가 이 정도 37,000원 그리고 24,900원 정도의 주식은 아니다. 그러니까 조금 조심하는 게 필요하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이 정도, 셀바스 AI, 이거는 또 제가 조만간 올릴 건데 혹시나 방송 보시는 중에 갖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코프로처럼 신고가입니다. 보시죠. 이 연봉인데 요 위에 없어요. 신고가는 좋은 게 이렇게 뚫잖아요. 과거에도 없고, 과거에도 이런 매물들 없는 거는 한 번 뚫어놓으면 무섭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요 AI라는 게 그 테마주로 형성이 돼가지고 코난하고 얘하고 지금 무섭게 뜨고 있는데, 코난은 약간 이제 사고로 들었고요. 반대로 얘가 바통이어서, 얘가 원래 먼저 떴어요, 코난이. 그리고 얘가 지금 바통이어서 뜨고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얘도 내가 주식을 안 들고 있으면 쳐다보지 말고, 내가 주식을 들고 있다 그러면은 뭐 여기서 50% 팔고, 그러니까 플러스 난 데에서 50% 팔고, 그리고 나머지는
얘는 아까 에코프로하고 달라요. 얘 같은 경우에는 오일선 부러지면 그냥 팔아야 돼요. 얘는 지금 그 수급이 탄탄하지도 않고, 그리고 얘 자체가 그 재무적으로 봤을 때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시가총액도 작아요. 시가총액이 얼마 안 될걸요. 시총 5,200억. 얘는 부러지면 우다닥 부러지기 때문에, 그리고 회복이 힘들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오일선 부러지면 웬만하면 파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얘 지지라인은 16,000원. 18,000원이네요. 얘 지지라인은 18,000원. 18,000원에서 지지해주고, 지지부진하면서, 요런 도지 그 캔들이 나온다. 요런 캔들이 나오면, 한 번 더 전고점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요 폭보다, 요 내리폭이 더 많아서, 이런 애들은 또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거 할까 싶어서 좀 보고 있는데, 자, 제가 이걸 투자하면 어떻게 할 거냐면, 저는, 이거는 비밀인데 한번 알려드릴게요. 요렇게 테마가 형성이 되었고, 잘 나갔던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그리고 앞으로도 테마가 계속 형성이 될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테마가 형성되고, 잘 나갔던 종목들이 내려왔을 때, 얘는 아직 테마가 계속 형성이 될 것 같다는 아니에요. 왜? 코로나는 다시 안 올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요 AI 같은 경우에는 로봇주, AI 이런 애들은 유행을 타고 바람을 탔다가 그리고 조금 거기에서 시들시들해져요. 그럼 주가도 내려올 거거든요. 요까지 주가가 올라갔다가 시들시들해져 시간 지나면은 주가가 쭉 다시 내려옵니다. 안 내려올 것 같은데 거짓말처럼 내려와요. 한 이 정도 와서 반등 한번 줄 거고 이 정도 와서 반등 한번 줄 건데 그러면 여기에선 사면 안 되고 여기에선 조금 사도 돼요. 반등 주고 왜냐면 바람을 탔으니까 반등 주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좀 더 안정적으로 한다. 그러면 왠지 모르겠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얘가 이렇게 지지선까지 내려왔잖아요. 이 정도. 그러면 그냥 사세요. 얘가 당장 폐지가 될 종목이 아니다 싶으시면 그냥 사도 됩니다. 왜냐면 얘는 이때 내가 사놓잖아요. 혹은 내가 1대 사놓잖아요. 그래서 1대 50%, 1대 50% 사서 대충 이 정도 가격에 맞춰놓는다 칩시다. 왜 사도 되냐면 얘는 AI는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지속적으로 언젠가 한 번은 계속 나올 말이에요. 나올 말. 그러면 그 미국 쪽에서나 한국 쪽에서나 신문에서나 아니면 뉴스에서나 AI라고 다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나 기다렸다 하고 이렇게 한번 다시 떠요. 그때는 그 1차 그 정고점까지는 무조건 가고 그 전 접근점까지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거 사가지고 나 이거 그냥 무조건 기다린다. 사서 내 다음 AI 유행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하면 간단하게 얘는 2배, 3배 먹고 나오면 됩니다. 근데 얘 요정도 저항선까지 왔을 때는 무조건 팔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앞으로 계속 갈지는 모르거든요. 단지 이러한 갑자기 그 급작스러운 수급 때문에 뜬 거지 이 회사가 좋아서 뜬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회사를 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주식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돈을 벌려면 정고점에서 내가 샀는데 정고점 왔다 50% 때리고 그 다음에 또 그 최고점까지 왔다 그러면 또 50% 때려서 한 2, 3, 그 두세 배 정도 먹고 나오는 게 좋아요. 얘가 보통 이런 애들은 한 1년에서 2년? 길어도 2년입니다. 길어도 2년. 길어도 2년에 이렇게 먹고 나올 수 있어요. 뭐 짧으면 1년이고요. 아까 포스코는 제가 한 5년도 기다릴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얘하고는 달라요. 얘는 지가 좋아서 오르는 건데 무거운 애니까 5년이 걸릴 수 있는 거고 요 셀바스 얘 같은 경우에는 지는 안 좋은데 요 산업이 좋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얘가 한번 바람을 탔으니까 요렇게 그 주가가 다시 돌아온다 지주가로 원래 주가로 회귀를 한다 그리고 재무제표를 봤을 때 얘가 상장 폐지가 안 될 것 같다
이번 4월 달에 상장 폐지될 애들이 많으니까 이건 꼭 확인하고 사야 됩니다. 셀바스는 제가 봤을 때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3월 달에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돼요. 우선 그래서 요런 조건들만 갖춰진다면 요럴 때 사놓고 그냥 놀러 다니세요. 아니면 회사 다니고 뭐 보통 투자부나 재테크로 많이 하시니까 회사를 다니시겠죠. 아니면 자영업을 하시거나 뭐 그렇게 해가지고 별 신경 쓰지 말고 단 하루에 한 번씩은 봐줘야 돼요. 예, 왜냐면 언제 뜰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9시 뉴스를 생각보다 많이 안 보거든요. 그래서 9시 뉴스든 뭐 신문이든 뉴스든 잘 안 보기 때문에 이 주식이 갑자기 뜬다? 그럼 그때부터 신문 찾아봐요. 안 늦어요. 괜찮아요. 나는 뭐 이걸로 공부를 할 거 알기 때문에 돈만 벌면 나오면 되니까 내가 이쯤에 샀는데 갑자기 오른다. 그때부터 신문을 봐요. 하루에 한 번씩. 근데 차트로 봤을 때 얘가 전 저항라인까지 왔다. 대충. 이거 뭐 대충 해도 돼요. 이거는. 왜냐면 어차피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때 파나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고점 어차피 못 팔아요. 욕심 버리세요.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제가 이때 샀으면 최고점이 이때라면 저는 보통 보면 한 이때 팔아요. 이때 못 먹죠. 속이 쓰리죠. 줄 땡기는데 막 1, 2년 한 것도 아니고 몇십 년 하다 보니까 이건 내 거 아니다 싶어요. 그리고 차라리 이거 속쓰릴 바에야 이런 종목 다시 찾습니다. 보통 한 달에 이런 종목 한 개씩은 나오거든요. 그럼 그거 계속 눌러보고 있다가 1년에 계속 리바이벌로 돌리면 돼요. 이거 이 종목 샀다가 팔고 또 다른 종목 또 똑같은 걸로 샀다가 팔고 하면 뭐 어떻게 보면 12개월 내내 현금을 안 들고 있고 종목을 들고 있을 때가 많죠. 참고로 저는 지금은 한 50% 종목 그리고 50%는 현금을 들고 있습니다. 뭐 이것도 조만간 다 없어질 것 같아요. 거의 현금화를 할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셀바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주목을 하고 그러니까 AI가 뜬다 하면 이 셀바스랑 요 코난 얘들이 좋아요. 왜? 요번에 많이 떴으니까. 뭐 알체라, 솔트룩스까지는 괜찮겠다. 알체라도 있고 뭐 바이브 컴퍼니 이런 애도 있는데 좀 재무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 애들이 요 셀바스, 코난, 솔트룩스 정도. AI 쪽에선 한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오늘 한 이 정도 하면 되려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즘 장에는 정말 힘든 장이에요. 종합주가 지수는. 그런데 우리 개인적으로 봤을 땐 대형주들이 안 오르지 우리 소형주들은 많이 오르거든요. 우리 개미들은 소형주를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물론 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이런 개인 장세에서는 이런 전체적인 시황 경제의 매크로보다는 종목에 집중해가지고 어떤 종목이 더 뜰 건지 그걸 종목에 집중해서 투자를 해서 짧게 치고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다우가 내려가네? 아니면 종합주가지수가 부서지네? 환율이 올라가네? 이렇게 되면 그때 내가 들고 있던 소형주들 던지고 조금 손해보더라도 그렇게 개인 순환매로 요즘엔 돌리는 게 좋아요. 그리고 참 이거 말씀드리려 했는데 참고로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니까 현재 환율이 달러당 1299원입니다. 벌써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미국, 유럽, 달러 이런 애들 때문에 제가 종합주가지수가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들어서 내릴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지금 끝까지 버텨주고 있죠. 이런 것 때문에 크니까 한번 요거는 본인들이 참고해가지고 그냥 조심조심 요즘에는 조심조심 하는 게 좋으니까 조심조심 하시고 그래도 종합주가지수가 내려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경기 하강이나 침체까지 오지 않고 어느 정도 지지선에서 마치고 올라갈 것 같기 때문에 1, 2분기 3분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근데 4분기가 조금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요거는 또 지금 모르죠. 또 그때 가봐야 아니까
지금은 단지 예상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내일도 아마 다우나 나스닥이 그렇게 부러지지 않는 이상 개인 순환매가 돌 거기 때문에 요 개인 순환매 돌 때 웬만하면 지금 주식을 팔고 현금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저는 오늘 시황을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트레이너 주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